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옥 의원이 유세에 나섰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뺄셈 정치를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 후보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빅텐트라며 외연 확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심사 현장에는 이동식 방탄 유리막도 등장했습니다. 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빈곤율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세가 약한 고령층에 호소했고 극복하는 데도 많은 좋은 큰 역할을 젊은이 홍대를 찾아 청년 유권자들도 만났습니다. 젊은 문화의 본산 아닙니까? 문화강국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오늘은 경기 심 잡기에 나섭니다. 박근혜 지지단체 중 일부를 떠나겠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문수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서울 야간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텍스 사업 등을 강조하며 깨끗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 그들이 바라는 좋은 직장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군 가산점 도입과 대학생 장학금 확대,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찾아서는 취약계층 기초연금 인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등 노인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최 약자동행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정책 방향을 함께 가게.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특사단을 만나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보수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여준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쪽방촌을 찾아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하루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호남도 표심을 분산 투자해야 할 때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주차 첫 일정.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주도한 호남 공약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숟가락 하나라도 좀 보탰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광주 젊은 세대를 겨냥해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제는 전라도도 분산 투자를 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영남 지역에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5.18 정신과 그리고 또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선명한 행보를 보여온 제가 그 적임자다. 이 후보는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가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공계 학생들을 만나 연구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가지고 또 남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코인 들여다보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연구 성과가 날 수가 없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적극적인 호남 공약으로 자신이 외상할 수 있는 보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5시 뉴질랜드와 오클랜드 분관, 또 피지 대사관에 마련된 21대 대선 재외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118개 나라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우리 시간 오는 26일 종료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에 공관이 신설된 쿠바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처음으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재외투표용지는 기호 6번 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인쇄돼 해당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시간가량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종전 협상에 돌입할 거라고 밝혔는데 푸틴 대통령은 말이 달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협상이 이뤄질 경우엔 러시아와의 교역 등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하며 자신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특히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레오 14세 교황도 끌어들였습니다. 바티칸이 양국 종전 협상 개최에 매우 관심이 있다면서 즉각 절차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spoke to the heads of most of the European nations and we're trying to get that whole thing wrapped up.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말은 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아닌 평화 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양해각서를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Сроки возмож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мир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и так далее, включая и возмож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на 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또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 등 러시아의 핵심 요구 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무조건적인 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 노력에도 현재의 교착 상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